반려견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싫어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한 채로 반려견을 키우면서 알게 모르게 반려견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반려견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주인에게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려견들이 싫어하는 것 15가지를 소개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어 반려견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반려견이 싫어하는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배변 시 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황에 따라 반려견이 배변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재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들은 배변할 때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 밖에도 개들은 이런 용무를 처리하는 것 외에도 조금은 돌아다니고 싶어 하고 냄새를 맡고 싶어 합니다. 산책을 나갔을 때 반려견에게 서둘러 무언가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시며 반려견이 하고 싶은 일들을 끝내고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행동은 간식을 주는 것과 같이 긍정적인 효과로 여러분과 반려견의 관계가 전보다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려견이 싫어하는 두 번째 행동은 바로 잘못된 시기에 산책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운 경우 산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산책은 시켜줘야 한다는 다짐을 하시면서 산책을 나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반려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너무 좋지만 사실 반려견을 위해서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종종 반려인들은 정오 산책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름 중간에는 인도나 도로가 뜨겁게 달궈져 있어 반려견의 발에 매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밖에 날씨가 너무 추운지 아니면 눈이 많이 쌓여있지 않은 산책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산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는 발가락 사이에 눈이 들어가면 걷기가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이 싫어하는 세 번째 행동은 바로 발톱 깎아주기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려견의 발톱을 직접 깎아주시나요? 아니면 동물병원이나 샵에 맡기시나요? 어떻게 깎아야 잘 깎는 것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여나 자르실 때 개의 발톱을 너무 짧게 잘라버리면 발톱 안에 있는 혈관과 신경을 베게 됩니다. 이럴 경우 많은 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개에게 아픔을 줄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발톱을 잘랐는데도 너무 길면 개가 움직일 때 불편함을 주며 아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전문가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려견이 싫어하는 네 번째 행동은 바로 버려지고 고립되는 것입니다. 개들은 무리를 이루며 지내는 동물입니다. 야생에서는 모두 함께 행동하며 무리에 충성심을 갖습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에게는 여러분이 반려견이 속해 있는 무리의 리더입니다. 만약 반려견과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분리불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있는 그 순간에 외롭지 않도록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가 후 반겨주는 반려견을 더 뜨겁게 맞이해주시면 반려견이 느꼈던 외로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평안함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반려견이 싫어하는 다섯 번째 행동은 바로 포옹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행동이며 무심코 많이 하게 되어 반려견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개를 포옹하고 싶어 하지만 포옹하는 행동은 개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포옹은 개에게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보이며 마치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포옹하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좋은 행동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행동들을 무조건적으로 개들에게 똑같이 하는 것은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니 강아지의 언어를 알아보시고 주의해야 할 것들은 주의해 주시면서 반려견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반려견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반려견을 포옹하는 대신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몸을 기댈 때 등과 가슴을 쓰다듬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려견이 싫어하는 여섯 번째 행동은 바로 너무 팽팽한 가슴줄입니다. 개들은 가슴줄에 계속해서 당겨지면 짜증을 느낍니다. 이런 행동의 반복은 단순히 고통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부상을 입힐 수도 있으며 반려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훈련의 목적이 아니라면 적절한 가슴줄을 유지해 주시며 긍정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려견이 싫어하는 일곱 번째 행동은 바로 일정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개는 습관의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개들은 자신의 일정한 패턴에 익숙해지고 특정 시간에 특정한 일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니 반려견의 행복을 위해 여러분은 먹이 주는 시간부터 놀이 시간까지 모든 것에 있어서 불규칙적이지 않은 규칙적인 일정을 가지려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려견이 싫어하는 여덟 번째 행동은 바로 탐험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개들은 운동이 필요하며 산책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산책을 하더라도 멈춰서 탐험할 기회가 없다면 개한테는 재미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개는 주로 냄새를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반려견과 산책 시 서둘러 산책하려 하고 냄새를 맡고자 할 때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려견의 입장에서 볼 때 잔인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산책 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반려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려견이 싫어하는 9번째 행동은 바로 사과하도록 만들기입니다. 개가 잘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개가 무언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는 그저 사람의 제스처나 목소리 톤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반려견을 혼낼 때 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이 겁을 먹거나 화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려견에게 사과를 바라는 것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견이 싫어하는 10번째 행동은 바로 특정 냄새입니다. 개는 냄새를 인식하는 능력이 우리의 100만 배 정도입니다. 우리가 거의 느끼지 못할 수 있는 냄새도 개에게는 매우 귀찮고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향수, 청소용품, 식초, 고추 등의 강한 향을 지닌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이러한 물건들이 완전 집안에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려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곳에서 반려견에게 냄새가 문제되지 않는 공간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반려견이 싫어하는 11번째 행동은 바로 일관성 부족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반려견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성 있는 손짓과 명령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려견에게 훈련시킬 때 혼동과 좌절을 줄여주기 위해 긴 문장보다는 한 가지 정도의 키워드만을 사용하고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할 때 제스처와 신체 언어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주지 않게 하시고 신중하게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일관성 없이 그때마다 다른 표현을 반려견에게 보인다면 훈련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려견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싫어하는 12번째는 바로 목욕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은 목욕을 좋아하는 편인가요? 개들은 다양한 이유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목욕에 대한 거부감은 그저 젖는 것 이상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개는 샴푸의 냄새를 싫어하거나 흐르는 물을 무서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목욕을 싫어한다면 어떤 이유로 싫어하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려견이 싫어하는 13번째 행동은 바로 구구절절한 명령어입니다. 말이 많은 명령어는 개를 혼란스럽게 하고 좌절시킵니다. 그러니 긴 문장보다는 단순한 키워드를 활용하시어 반려견과 소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려견이 싫어하는 14번째는 바로 과거의 트라우마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트라우마가 생기기보다는 개에게는 과거의 다른 트라우마로부터 공포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개들이 큰 소음을 두려워하며 크고 익숙하지 않은 소리로 인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에게 소리 지르는 것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개들은 또한 천둥소리와 불꽃놀이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연의 힘을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반려견의 공포를 더욱 격렬하게 만들 수 있는 장소에 반려견을 데리고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것부터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이 싫어하는 15번째 행동은 바로 옷 입히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반려견에게 옷을 입히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귀여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반려견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 반려견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소형견의 경우 추운 날씨에 산책시킬 때는 옷을 입히고 싶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개들은 체온 조절을 돕기 위해 털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견종에 따라 옷 입히시는 것에 있어서 신경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반려견이 싫어하는 것 1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있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몰랐던 부분들은 체크하셔서 반려견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키우는 일은 정말 어렵고 그만한 책임과 부담을 가지고 키우셔야만 합니다. 그만큼 힘이 드는 일이고 무엇보다 삶이 이전보다 더 바빠지고 제대로 쉬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는 절대 시작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반려견도 힘들어할 수 있으니 이 밖에도 채널의 반려견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영상들 많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